미국 측이 드디어 90일간 관세 유예 이후에 처음으로 협상이 끝난 국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무역 합의 회견을 예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직접 어떤 국가다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기를 영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내일 오전 10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모가 크고 높은 존경을 받는 국가의 대표들과 주요 무역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많은 국가 중 첫 번째 국가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미국 시간으로 8일 오전 10시라고 하니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영국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인도, 이스라엘 등 우선 협상국을 가진 동맹국들 위주로 먼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번에 최상목이랑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직접 가서 협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1차, 일종의 틀을 잡는 협상이었다면 아직 실무 협의가 제대로 막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국이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완료했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 다른 나라에도 조금의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인도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타결이 이제 목전으로 주어진 것 같고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는 사실 이 말이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 전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었던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의 현재 무역 담당에서의 실세는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라는 사람이죠. 이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4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 축하 행사 비슷한 게 있었는데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이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취재진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이 선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무역 협상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에 베선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히려 반대다. 이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이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네. 베선트 장관이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빨리 하면 좋아요. 이게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선착순으로서 이제 좋은 조건도 있고요. 또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빨리 하는 건 좋으나 그거 가지고 선거 운동에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 주체가 여러분 이재명입니까? 김문수입니까? 아니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둘은 한덕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그러려고 협상을 빨리 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의아한 점이 좀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이건 미국 재무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측은 부인하고 있긴 하나 근데 어차피 미뤄진 것 같아요. 물론 5월 안에 협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상목도 사퇴가 됐죠. 사표까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네, 그래서 어차피 좀 늦어질 것 같고요. 누구 때문에, 어느 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8일에서 9일에 지각을 뒤흔들 큰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위에서 이게 영국과 첫 무역협정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저 영국 소식 듣고 왜냐면 꽤 큰 소식이니까 처음으로 무역협정이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설마 저게 지각을 뒤흔들 소식은 아니겠지 했는데 일단은 무역과는 무관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이야기했으니까 아니기를 매우 매우 바랄 뿐이고요. 트럼프는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고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만한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어질 것이다. 매우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실제 원문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무역은 아니라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유효합니다. 8일 9일이라고 하니까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 밤부터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주제가 있어요. 사실 이
좀 이슈가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지나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끊기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만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딥합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CBDC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화폐. 근데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는 개인 간 거래도 되고 탈중앙화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비트코인을 이렇게 최후의 화폐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은행 거래나 우리가 심지어 현금으로 써도 그 거래가 좀 많이 추적이 되죠.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가 않고 좀 탈중앙화가 됐죠. 그런데 그런 중앙의 감시나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코인 쪽이라면 이 CBDC는 완전 그 반대예요. 여러분의 결제나 어떤 화폐 보유나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중앙은행 또는 그 뒤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곳에 의해서 추적이 될 수가 있고요.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CBDC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미국 기준입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위에서 나온 현재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어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CBDC의 이제 CBDC가 약자가 저거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약함의 신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스콧 베선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달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말했습니다. CBDC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새로운 감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풀면은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미국은 정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반대하고 있고 다시는 법안 자체를 못 내게 완전히 틀어막고 있어요. 트럼프 측에서는. 이게 미국의 트럼프 측의 움직임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이거 보시면 한국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대체 누가 한국에는 이걸 상륙시키려고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CBDC 테스트에 무려 7개 시중은행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은행. 세븐일레븐과 교보문고에서는 그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을 하고 배달 같은 것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4월부터 해서 국제결제은행 BIS랑 한국은행이 같이 아고라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은행의 화폐를 쓴다는 점에서 이 CBDC의 국제적인 활용을 파악하는 실험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부터 뭐 실험 중이다라고 한다지만 여러분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봐요. 이건 테스트라고 하지만 다 끝났다고 보고요. 실행을 하나 안 하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이랑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은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 2월 인터뷰예요. CBDC는 개인의 자유로운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을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정확하죠. 우리의 입장과 그리고 저의 입장과 아주 100% 일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요, 이미 작년 7월에 정책 강령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의 강령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박아놨냐면 7월에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반대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의 연준 페드 연방준비제도나 뭐 이런 기관들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을 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냥 트럼프가 뭐 돈 벌려고 코인을 한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돈이 이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다 미국의 안보나 개인의 자유 이런 거랑 좀 연관이 깊습니다. 네. 앞으로 더 이런 금융 패권 경쟁은 더 많이 격화가 될 거고요. 이 CBDC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이슈가 좀 없을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딥해져서 영상 길이가 막 3, 40분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미국의 입장은 이렇다.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절대 반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좀 국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쌍권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권성동이가 오늘 김문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기, 한심한 모습이다. 아, 진짜 이런 게 당대표라고 있는 게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진짜 알량한 자리 지키기 하는 거는 본인들 아닌지 언제부터 단일화가 포기하고 내려놓기 이게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만 얼른 단식을 좀 평생 하셔가지고 흑이랑 단일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권성동이랑 권영세랑 심지어 김무성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탄핵 때도 그랬죠.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오직 본인들 밥그릇 지키기 할 때만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쌍권 플러스 뭐 여러 뒤에 있는 세력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상 이제는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결정한 바는 없지만 대선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당이 지금 국민의힘이고요. 아니 근데 단일화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권한은 후보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도대체 밀고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정말 보기 싫은 김무성까지 나와서 단식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탄핵 전국 때 어땠습니까? 애국 시민들이 앞서서 단식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지키고 특히 헌법재판소 앞도 그렇고요.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권성동 권영세가 뭐 했습니까? 단식은커녕 탄핵 반대 탄원서에 서명도 끝까지 안 한 권성동 권영세. 역시 탄핵 전문가들이라 그런지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하는 거 보니까 벌써 미래에 탄핵 전국 상황을 미리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뭐 누가 당선되더라도 탄핵 전국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거 탄핵 전국 미리 보기기도 하지만 이거는 내각제 미리 보기이기도 해요. 바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네, 김문수 후보는 8일 날 오늘 1시 20분부터 해서 당사 대통령 후보실에서 업무를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약간 땅크의 향기가 살짝 나네요. 아니, 운동권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그러네요. 이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고, 지금 4시 반에 아무튼간 또 둘이 또 만난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약속 지켜라.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큰 신뢰와 결례와 못할 일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미국 뉴욕타임스 외신 기자죠. 외신 기자가 와서 한덕수 후보에게 아주 송곳 질문을 했더라고요. 원래 외신 기자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하죠. 뭐라고 했냐면,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었으면 미리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하셨으면 이런 단일화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아실 텐데, 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설정을 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뉴욕타임스 기자가 했습니다. 완전히 뼈 때리는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라의 위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었다 이러고 끝났는데, 나라의 위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고 했으면 지금 애초에 총리 사퇴를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에 황교안 총리님처럼. 네, 외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정말 근데 한덕수도 한덕수지만 이건 지금 다 쌍권이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각제와 쌍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님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 황교안 대표님은 인정이죠. 쌍권은 당장 사퇴하라. 김문수 후보는 국힘당 대선 후보보다 당원에 따라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 그에게 전권을 주라.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짧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권성동, 권영세, 특히 권성동,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2016년 12월 9일 기사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사태가 일어난 그 시기입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본인이 가지고 아주 나른 사람이 권성동이죠. 뭐 김무성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이준석이 이게 뭐 그 당시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이제 매국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이게 무엇에 대해서 말한 거냐면 검수완박에 대한 중재안을 합의를 했어요. 참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반대의 그런 의견을 낸다거나 항상 그랬습니다. 이 쌍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탄핵 전국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했었죠. 대국민 담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 IC 이러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혼잣말 비슷하게 한 게 그 언론 카메라에 다 찍혔었죠. 여러분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편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 밥그릇 지킬 때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막 본인들이 친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섰을 때밖에 없어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키기에 관심이 전혀 없고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본인의 밥그릇이 좀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한덕수, 김문수, 이재명 지금 대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쌍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탄핵 전국 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진짜 그 추운 길바닥에서 나라 지킨다고 그렇게 외치고 밖에 나와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작 지지율 올라가니까 립 서비스만 하는 척 하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국민의힘 의원들 다 지금 지도부에 붙어 있지 않나요? 몇 명 빼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정치인들 똑같습니다. 진짜로. 말을 믿지 마세요. 발을 믿으세요. 어디에 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1월 15일에도 관저 앞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권성동이 아주 지켜보고 있는데 뭐 1월 15일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가 언젠지 아시죠? 공수처가 아주 윤석열 대통령님 쳐들어오려고 그 관저에 완전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기 편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TV나 보면서 대통령님이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그렇게 아주 편하게 앉아서 보는 게 바로 권성동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당대표를 하고 또 박수로 추대했다고 하죠.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또 이렇게 뭐 지들끼리 뭐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를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꾸고 그냥 박수로 추대를 했습니다. 뭐 공산당인가요? 박수로 추대를 하게? 여러분 이거 쌍권이 있는 이상 이 국민의힘 당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고요. 권영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뭐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는데 그럼 권성동은 사퇴 안 하나요? 둘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진짜 상황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뭐 김문수와 한동훈이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그 사람 싫어하는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한덕수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후보도 참 그렇게 애초에 나올 거였으면 그 아까 뉴욕타임스 외신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경선에 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참가하지도 않고 뒤에서 얍삽하게 그냥 그럼 당원들은 뭡니까? 당원들은 왜 투표하고 그런 경선 대회를 거치고 막 그랬어요? 물론 이렇게 대선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그리고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그러셨겠지만, 그럴 거면 가위바위보로 그 정하고 그냥 당을 통째로 무소속 후보한테 넘길 거면은 왜 했냐는 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쌍권이 단식을 하고 뭐 김무성까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꿀. 지금 다시 한번 이 내각제와 이런 음모 세력들이 다 떠오르고 있는데 이재명도 보면서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보면서 어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은 파기환송 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는 더 시끄럽고 막 그렇고 있죠. 파기환송이 아니라 재판 연기가 나고 막 그러면서 네, 여러분 정말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실 이들은 그냥 우리가 어차피 찍어줄 줄 아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좀 모습을 보여야 될 앞으로 더 목소리를 더 내고 할 그런 생각이 이 쌍권 때문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파 유튜브들 알고리즘이 좀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으로 좀 도움 좀 주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로 항상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채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